2013년 10월 8일 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조중동과 공중파가 편드는 나라와 그들이 공격하는 나라입니다. 이상하게도 힘없고 백없고 못 배운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조중동과 공중파는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밀양 주민들 평생을 살아온 생활의 터전에서 쫓겨날 판인데 조중동과 공중파는 이들이 무슨 죄인인 양 편들어주기보다는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진짜 잘못된 사실을 보도한다는 자체는 기사를 쓰는 기자 양심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남의 목숨을 담보로 그런 잘못된 정보를 기사를 쓴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양심이 없는 거고, 그 양심 없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갈수록 밀양의 할머니들은 참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하고 백 없는 사람들을 편들어주면 종북 좌빨로 몰리는 이 미친 세상. 그래도 오늘 양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200여 명이 모였는데요.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벌써 30여 명이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병으로 실려갔고 11명의 연행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명의 활동가가 구속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찰과 한전은 응급차에 실려가는 어르신들의 위태로운 숨소리와 정부의 정책의 부당함을 알며 끌려가는 시민들을 볼모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종북이니 폭력이니 부정짓고 공사를 강행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과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체 왜 이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게 되었는지, 왜 온몸을 쇠사슬로 묶어야 했는지 그 절박함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들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 지원 법에 대해서도 법 자체의 내용도 상당히 미흡하거니와 주민들이 원하는 게 경제적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밀양 주민분들은 경제적인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시던 데에서 사시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경제적 보상의 범위를 늘리는 이 법으로는 마을 주민분들의 어떤 요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자체만으로 봐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분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힘 없고 백 없고 많이 배우시지는 못했지만 밀양 주민들은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제일 어려운 형편의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 때 전 국민이 웃는 나라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도 뻔한 이야기지만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3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493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의 배신자라고 불리고 외국에서는 휘슬블로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따 끝에 잘려내지만 외국에서는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공익 제보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익 제보자들이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밝혔다가 호된 대가를 치르고도 보호받지 못해서 대부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익 제보자, 사회가 썩지 않도록 뿌리는 소금과도 같은 것인데요.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내부의 잘못을 밖으로 알리는 양심의 호루라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부정이 개입됐음을 증언한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눈앞의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압수영장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막았었다는 조직 내부 사안까지 밝히면서 공복으로서 공익 제보의 의무를 다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보복성 징계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권 과장이 언론 인터뷰 시 사전 보고 토록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개인적 판단과 견해를 발표한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권 과장은 보도 전날인 24일 서울청 각 부서에 인터뷰 사실을 보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황교안 법무장관의 부장검사 재직 시절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추가 폭로를 벌여 황 장관에 대한 국감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도 대표적인 공익 제보자인데요.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삼성그룹의 법무팀장 재직 시절 파악한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을 폭로해 삼성특검을 이끌어냈습니다. 삼성특검은 그러나 삼성 이건희 일가의 끝내 창끝을 들이대지 못했고 김용철 변호사는 공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도 증인으로서 법정 진술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때 빵집을 하다가 요즘은 광주교육청에 조용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공동체를 위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일 외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도 필요합니다. 일반인 20여 명이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와 간염 등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오염 혈액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에 알려진 것은 당시 적십자사에 근무하던 김용환 씨의 용기 덕에 가능했습니다. 제보 후 온갖 고초를 겪었다는 김용환 씨.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직장 생활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다고 털어놓습니다. 뒤에만 내고 법 제도만 있다면, 법적 근거만 있다면 저도 그 직장을 옮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정말 신고한 지 지금 딱 올해가 10년 됐습니다. 그 10년의 세월도 신분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10년을 버틴다는 게 정말 살아업을 걷는 하루하루다. 조그마한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은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제가 좀 생생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동체의 가치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들에게 큰 상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심적, 물적 고통만은 주지 말아야 할 텐데요. 대부분 공익제보자들이 제보 후 신변보호는커녕 처벌과 왕따, 징계의 늪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불이익 같은 걸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홀수 정기장회장에게 2012년 8월 17일 내용 증명을 통해 최초 공익 신고를 하고 5일이 지난 후인 2012년 8월 22일 포스메이트 김모 상무에 의해 조직 및 업무 박탈 처분을 행하여 받았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7일 징계면직 처분을 통해 부당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익제보를 통한 징계나 왕따 이후에 오는 것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해고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고된 사람은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재취업이 사실상 막힌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익신고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순수한 양심성, 그다음에 그런 업무에 대한 애착들이 사실 강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파면당하고 그 사회에서 오히려 무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들의 그런 양심성이라든지 열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회가 떠안기 위해서는 재취업 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4일 참여연대와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라는 취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과 공익보호법 모두가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는 보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상의 보호라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자리 보존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자리 보존이 사실은 가시방석이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이것은 고통에 누가 견디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라서 전 이것이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 첫 번째로 이 문제를 해제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보상금 한도를 빨리 해제해야 돼요. 해제한 이유가 저는 한등이 없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큰 이익만 된다 그러면 그곳에 반을 떼어주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토론회 참가자들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년 전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고발했던 이지문 박사의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인권위 지원을 받아서 한 50명 내부 고발자들을 지금 직접 면담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본 질문 중에 자신이 하는 공익제보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냐 후회하냐 그걸 가르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그분이 현재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그 회사에 그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지 어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지 이 부분이지 어떤 계속 현재 어떤 미취업이라든지 그 일로 인해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든지 이러면 제가 한 내부 고발에 대해서 만족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분 보장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넘어서는 좀 더 정말 이 신고자들의 어떤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고발 기자로 일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조금 전 보셨던 삼성 비자금에 의한 로비 사건이나 적십자사 오염 혈액 유통 사건 등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분들 내부 고발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소금 창고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지난 10년간 공익 제보자들을 찾아서 시상해 왔는데요. 그 상의 이름이 뭐였냐면요. 네, 빛과 소금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빛과 소금상에 대한 시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상 시상, 올해는 재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 계열의 메가박스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죠. 언론이 침묵하니까 영화라도 만들어서 보겠다는 거였는데 극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지금 몇 개 안 되는 상영관에서 어렵게 영화 관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침몰의 의혹을 다룬 연극 천안함 랩소디가 무대에 올려졌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영화만큼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고발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많은 관객들로 북적이고 있는 대학로의 한 공연장인데요. 상영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당한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이어 불통의 바다에 끝없는 질문을 날리는 연극 천안함 랩소디가 공연 중입니다. 영화가 상영 중단된 여파 탓인지 이 연극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천안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억울하게 죽어간 46명의 어린 장병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사실 그 부모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피눈물을 쏟아대는데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욕을 위해서 감추고 했던 부분 때문에 어떻게 연극으로 만들어졌을까 궁금했었죠. 연극이 시작되기 직전 천안함 랩소디를 준비한 연출자를 만나봤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이상하다. 이상한 나라가 됐다. 그리고 할 말은 해야 되는데 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민주사회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가는 민주사회 같다. 대단히 이상한 나라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어요. 기록국으로 봐도 되고 정치국으로 봐도 되고 그다음에 열린 마당으로도 봐도 되고 관객하고 직접 토론도 하고. 잠시 뒤면 공연이 시작될 텐데 못 보던 것들이 눈에 띕니다. 관람이 끝난 뒤 원하는 만큼의 관람료를 내는 후불제 연극임을 알리는 통이 보이고 금기로 알려진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적극 권하는 팻말까지 등장합니다.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연출자의 뜻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호응하듯 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삼촌, 서해안 천안함 사건 알지? 이 병신들이 그 미스테리를 못 풀잖아. 그 간단한 걸. 뭐라고? 북한 잠수함? 물방울이 뽀로로? 아이고, 구라를 쳐도 그런 구라를 치고 있어요. 삼촌, 구라를 치려고 해도 좀 말이 되는 구라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야? 북한이 때린 게 아니야? 아니죠. 걔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천안함 장난이나 치고 앉았게. 그럼 누구야?
잘 들어 삼촌. 놈들이 전략을 바꿨다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화성인이지. 막이 오르자 우주인과 교신을 꿈꾸는 고물상 조수 억수는 넌지시 천안함 침몰 사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화성인의 지실 리는 없고 고물상 주인 박달은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러고 나 있잖아. 진짜 제발 천안함 사건 이런 거 그딴 진짜 관심 없어. 아우 진짜 졸려. 아유 관심 없어요? 없어요. 아유 그래요. 그럼 이제 와서 이렇게 노선을 바꾸시겠다고요? 아이고 나 노선 그런 거 애시당초부터 없었다. 알았수다. 그럼 이렇게 푹 주무세요. 푹 비겁하게. 그래요 비겁해요 나.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봐. 온 국민을 깜깜이 바보를 만들려고 국가기관들이 총단결해서 지금 나선 거 아니냐. 정치에 관심이 없는 박달은 하지만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의혹들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해 앞바다에서 한국하고 나라를 손잡고 군사훈련을 하려다가 미국 가는 건 또 어디 있어? 아저씨 저 왜 없어요? 어디야? 명나라와 당나라. 명나라와 당나라? 당이 아니라 영국은 결국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4가지 의혹을 치밀하게 재구성하는데요. 첫째, 어뢰가 폭발했다면 물기둥이 100m가량 솟아오를 텐데 왜 단 한 명도 물벼락을 맞은 사람이 없는지. 둘째, 천안함 폭침을 증명할 수 있는 열상 감지 장치 영상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셋째, 100번 양보의 북한 소행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면 당시 군 수뇌부는 사임해야 마땅함에도 왜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한강에서 자살 기도하는 사람도 몇 분 만에 구조하는 나라에서 왜 46명의 장병이 사망하도록 해군의 구조 작업은 서두르지 않았는지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시원한 돌직구를 날립니다. 누가 빨갱이야? 빨갱이가 누구야? 아저씨들처럼 정부 발표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죄다 종북이고 빨갱이 새끼들 아닌가?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종북이고 빨갱이다? 천안함 이야기에 빠져있던 관객들에게 연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나 NLL 문서 파동 등 최근의 이슈들도 던져줍니다. 너희 전에 티켓다랑 종업원 때려치고 알바로 나서는 게 어때? 그게 더 머리가 좋아. 알바? 리플만 달면은 월 300준대 400원. 300에서 400원. 리플만 달면 돼. 리플이 뭐예요? 나 와플 진짜 좋아해요. 나 댓글 알아요. 국정원 댓글력. 그래도 막 모자 쓰고 목도리 들고 되게 멋있던데.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한 풍자에서 김직원의 셀프 감금에 대한 익살스런 해석까지 관객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리와 같잖아요. 아니 이렇게 가르쳐 나도 좀 이쁘다고. 지금도 이뻐 가리지 마. 연자야. 어머 나 너무 놀란다. 그러니까 이 차는 뛰고 싶고 돈은 없고 그래서 연약한 여자를 방에다가 감금한 거야? 뭐? 아이 감금이라뇨. 연자가 오토바이 소리 듣더니 그냥 지가 감금은 무슨 감금이야? 지가 안에 들어서 잠근 거니까 잠금이지. 연약한 여자를 방에다가 감금을 하고 반강제로 엉덩이를 그랩 하고 소설을 쓰는구나. 소설을 써. 영업 방해에다가 감금 게다가 폭행에 성추행까지. 아이고 매스컴이 문제다. 매스컴이 문제야. 나 참나. 착잡했어요. 눈물이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왜냐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너무나 답답하게 전국을 운영하니까 저는 사실 너무 답답해요. 연극이 끝나고 배우들은 답답한 관객들을 위로하기 위해 봉화 막걸리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 후불제에다가 극중 촬영 허가에 이은 이 연극의 3대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 연극은 우리 사회와 이 현재 정치적인 의식이 지배하는 그것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천안함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그런 정치 연극이죠.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역사가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는
그런 연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연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상으로 간접적으로 보시는 것보다 단언컨대 현장에서 직접 즐기시는 게 훨씬 감동이 큰 것 같습니다. 연극 천안함 랩소디는 대학로 예술공간 서울에서 오는 13일까지 공연이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대학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무상급식 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무려 180억 원의 혈세를 들여서 주민투표 실시를 강행했던 바로 이분. 지금은 뭐 하고 계실까요? 8월 24일 치러질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 오세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도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시작은 우리 시대 복지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신념이었지만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 또한 오늘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민심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분 시장직에서 표표히 떠났었죠. 그런데 만 2년이 되도록 구체적인 시행이 미비하다고 합니다. 오늘 28개 시민단체가 모였는데요. 이름이 조금 깁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밥상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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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장까지 바꿔가면서 많은 논란 속에 실시된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국민들의 지지와 또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지금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높고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착 단계에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흔들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촉구하는 모임 측은 조금 길죠. 농촌과 학교를 연결하는 공적 조달 시스템을 지켜내고 학교 급식으로부터 방사능 오염식 자재나 화학 첨가물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어쨌든 이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급식을 정착시키려면 하루속히 국회에 기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첫 번째로 이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늦장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급식은 의무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을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무상급식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소중히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 2013년 10월 8일 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그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근데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